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오늘 조금 더 빠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 때문인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년 홀딩 지금 여기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핵심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 제가 계속 보자 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 아무리 덩치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고, 그리고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다? 성장주 올라가니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놓치지 말고 보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전과 특별하게 바뀐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긍정적으로도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하면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9월달 FOMC 결과가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길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보면은 99%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11월 달 FOMC 계속해서 막 40%까지 동결 확률이 떨어지기도 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최근까지만 해도 50%, 60% 초중반 이랬는데 지금 70.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무기로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동결을 꾸준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나왔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국제 유가 어떻게 됐죠? 러시아랑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하고 중국의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곧 있으면 뭐죠?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럼 에너지의 가격이 야 이렇게까지 올라가? 그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금리 동결의 확률이 오히려 높아졌다고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좀 기대 심리를 많이 가지면서 봐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임금 있잖아요. 월급.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유가랑 가스까지 안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러면 그때부터 박수를 치면서 봐도 되는 상황이 온다? 이 부분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겨울 지나면은 결국엔 빠지네요. 그럼 이제 유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내년 초 중반 정도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인하가 바로 진행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선반영, 시장은 선반영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한다면 시장이 예상하기를 75bp 정도 빼가지고 최종적으로 5% 금리를 맞출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가지고 5%를 맞춰버려? 그러면 이 순간만큼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인플레가 안정된다는 가정 하에 3%대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후년에는 또 여러 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꾸준하게 시장 자체가 바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 네이버 카카오 1년 반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특별하게 걱정을 할 이유가 딱히 안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그러면 최대한 싼 가격에 사고 싶은데, 근데 너무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그냥 유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좋다라는 가정 하에 유가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 속도가 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인플레가 많이 빠지니까 금리 인하의 확률이 팍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암만 요즘에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1등이 미국이면 2등은 뭐다?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경기 살리려고 금리 인하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도 실제로 중국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유동성이 넘쳐나네? 투자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어차피 금리 인상 안 하고 동결만 하더라도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면 되고 이제 금리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올라간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가격은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를 좀 알게 되면은 이걸 굳이 뭐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 단기적으로 이전 저점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탈해도 금방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그 상승의 시작을 누가 만들어줄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일단 외국인 1순위 보시면 되고요. 기관까지 매집을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기가 되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광고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카카오의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광고기에 야, 이거 순이익도 늘어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죠? 구조 조정하고 있죠. 야, 그러면 고정 비용 줄어드는데 경기 좋아져가지고 실적도 올라가. 지금 여기에 휘말리신 분들은 너무 안 된 일이지만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번 한 번만 잘 넘기면은 제대로 된 성장의 시간을 맛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눈에 띄게 증가하는 숫자를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죠, 그냥.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간다?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 하나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 라는 얘기 들려오면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2020년 이 금리 관련해 가지고 사이클 한번 돌았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017년도 한번 보면은 비슷한 거 있어요. 이게 다 금리예요, 금리. 금리에 영향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 이제 인상합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사이클 하나 정도는 만족스럽게 여러분들 가지고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어떻게 지금 보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총정리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어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락에는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두 번째, 수급은 좀 아쉽다. 하지만 외국인 돌아오면 언제든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는 얘기 안 나오더라도 유가 빠지면 그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가 1순위, 그런 다음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 나오는 거 2순위 보시고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언제 매도하면 된다? 금리 인하의 끝.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부나마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하나의 사이클, 큰 사이클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힘들고 재미없는 거, 이 사이클을 먹기 위해서 버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이걸 두세 달 버티고 1년 반 내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충분히 이 행동 자체가 가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다림이다. 라고도 평가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떨어져 봤자 5에서 10%인데 올라가면 100%?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카오랑 네이버 한번 맞춰보도록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이 텔레그램 공방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영상이든 들어가시면 다 보입니다. 보이는 이 텔레그램 공방 링크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멤버십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뭐 100%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적으면 3종목 나가고요. 일주일에 많으면 5에서 6종목 나갑니다. 근데 숫자 보시면은 다 올라간 경우도 있고 과반 이상 올라간 경우도 있고 막 2에서 3%, 4%, 5% 이것만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안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종목마다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힘 있는 것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랑 좀 취향에 맞는 것 같다?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